네, 이번 주에 전화 상담으로 임시관리인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요지가 이제 임시관리인이 파견됐는데 너무 전횡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원래 임시관리인이기 때문에 임시, 즉 잠정적이고 오래 있지 않은 그런 관리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임시관리인을 파견되신 분이 1년이건 2년이건 계속해서 이게 법원에서 정해진 급여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건물 관리는 눌러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법원에다가 개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관리인에 대해서 아까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전화 상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주된 요지는 법상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임시관리인의 임기도 2년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고요. 이렇게 2년이 지나면 임시관리인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무슨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오랜 동안 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있어 왔는데 다수 지분권자와 다수 구분 소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다수 구분 소유자들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은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현재까지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관리인을 정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핑계만 대면서 관리사무소와 담합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관리인은 저희 건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달 급여를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없는 것인가요? 개정 집합권법에 따르면 2년의 임기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이러한 임시관리인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이죠. 이런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이 건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이 대표자를 법상 용어로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관리인은 관리수장님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로서 보통은 관리단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리단 회장 또는 관리단장, 이런 분들을 법상 용어로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인은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 선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만간 또 개정될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로 이게 요건이 좀 바뀝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자, 요게 2012년 12월 18일 개정할 때 들어온 규정이에요. 종전에는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단 회장, 즉 관리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았는데요. 판례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결해 오고 있었고요. 이 판결을 명문 규정화해서 이렇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즉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놔서 그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년은 요것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2년이 지나면 관리인의 임기는 종료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10년 2월 4일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임시관리인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어요. 종전에는 여기에 24조의 2항, 이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시행이 2021년 2월 5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도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하는 게 있었긴 했지만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후견적으로 판단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이러한 임시관리인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1항 구분 소유자, 그리고 그의 승낙을 받아 점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보시면 이러한 임시관리인의 선임 신청은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 임차인, 이런 임차인도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임차인에게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어요. 그러다가 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문 규정으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임시관리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뿐만 아니에요. 분양자도, 이 분양자 보통은 시행사를 하죠. 이 시행사도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런 구분 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분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24조 3항 관리인은 집회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 규정이고요.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즉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인이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잘 보세요. 임기는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그 다음 이거 많이 혼동하십니다. 같은 조 2항에 따라서, 2항이 뭐였죠? 보시는 것처럼 2항,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2항에 따라서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24조 3항에 따라서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 자, 이 기간이 뭐냐,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라고 해놨는데요, 관련 집회 결에 따라서 신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가 이 임시관리인의 임기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집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또는 집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수의 과반수나 아니면 지분의 과반수, 이 두 개를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충족이 못할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관리인 뽑힐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새롭게 뽑힐 때까지 계속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문점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2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고서 그럼 임시관리인 임기는 2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는 규약으로 정한 임기 초과할 수 없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규약으로 임기를 정한 바가 없다면요, 이 경우에 과연 2년까지가 임시관리인의 임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관리인을 뽑았는데 2년 동안만 임시관리 해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임시관리인 또 뽑아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원래는요, 원래 이런 법 신설하기 전에 그 개정 안에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가 그 표현이 사라지고, 보시는 것처럼 임기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다만 규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무조건 2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규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송사건, 즉 일반적 수송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후견으로 다루어지는 이런 비송사건, 이 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송사건으로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 2월 4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인 2021년 2월 5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정법은요, 개정법 이것이죠. 24조의 2. 이러한 개정법은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자의 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러한 이해관계인을 명시하였고, 그리고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한 집회를 소집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관할 집회 개최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결국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이 부결된다면, 왜 소극적이냐면 이게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집회를 열겠으니까 참석하세요라고 했는데 실제 참석하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직접 참석하는 사람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서면결이나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제 투표를 보면은 보통 4분의 1, 즉 20%에서 25%밖에 참여 안 하십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새로운 관리인이나 또는 어떤 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관리인이 집회를 연다 하더라도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임시관리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한편 개정법은 임시관리인의 임기에 대해서 신규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 또는 규약으로 정한 임기까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신규 관리인 선임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규약으로 임기를 정하지 않거나 또는 규약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 규약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시관리 임기가 2년 됐다 해가지고 임시관리 임기를 끝내서 그냥 종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임시관리를 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개정안에는 이런 임시관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단지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항에 따라서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단지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에 따라 가지고 임시관리인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임시관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임시관리인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그 법원에 이렇게 개임 신청을 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개임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임 신청 들어와서 그 임시관리인에게 법원이 묻잖아요. 왜 이렇게 관리인 선임이 늦어집니까? 아니면 임시관리인이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임시관리인은 거의 대부분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유자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모이질 않았다, 총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부결됐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만약에 임시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 건물은 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부분 소유자들 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임시관리인의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지 않은 한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영문으로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하자, 이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년 끝났으면 새로운 임시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임시관리인 제도는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 허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관리인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